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지금 제주시 갑지역구의 김영진 예비후보 사무실 찾아왔습니다. 제주시가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은 제가 부상일 예비후보를 방문했었고, 이제 갑지역에 왔습니다. 갑지역은 김영진 예비후보입니다. 들어가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제주시 갑지역구입니다. 김영진 예비후보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어제 내려왔어요. 네. 지금 그 구자 쪽에서 서귀포 관통해가지고 대전 추사적거지 갔다가 해안도로 타고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사각으로 이렇게 지금 한 바퀴 돈 건데요. 뭐 그렇게까지 처음에 돌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너무 사람도 없고 차도 없어가지고. 네. 그 남조로 있잖아요. 네. 남조로를 한 15분 정도 차 한 대도 없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섬뜩하더라고. 지금 제주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어요. 제주는 한 70%가 네. 경제 부분이 차지를 합니다. 예. 즉 뭐냐면 네, 관광이. 네, 관광이 차지를 합니다. 네. 즉 뭐냐면 관광객이 들어오지 않으면 네. 이 도시 자체가 제대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운영 자체도 사실은 힘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네. 그만큼 관광산업이 중요한데 우선 제주도의 공식 발표는 지금까지 현재 확진 환자가 2명이 발생한 걸로 예. 보도가 됐고, 특히 이제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발생자 수가 많기 때문에 대구 제주 노선은 뭐 거의 항공 노선이 중단되듯이 됐고, 나머지 노선도 좀 급격하게 줄어드는. 제가 내려올 때 안 그래도 비행기가 뭐 한 3분의 1 정도는 비어서 저도 오랜만에 옆에 좌석이 비어가지고 좀 편하게 왔는데 그게 그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려가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진짜 좀 이게 섬찟하다 그럴까? 네. 예, 이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7, 8년째이고 네. 단순하게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성 노인 일자리만 네. 많이 만들어냈는데 사실 그거는 포퓰리즘 정책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제주에 들어오는 항공편 좌석수가 사실은 원활하다 그러면 그만큼 제주 경제 상황은 안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가뜩이나 그래. 어려운데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제주는 그야말로 엎치려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글쎄 말이에요. 근데 뭐 전국이 다 이렇기 때문에 제주민들도 뭐 따로 뭐 무슨 어디다 불만을 토하거나 이러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워낙 상황 자체가 엄중하니까. 예, 다들 뭐 근데 뭐 문재인이 오늘 심각 단계로 네, 경보 격상했다. 이게 보면 계속 뒷북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생각 안 하고. 제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발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중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이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보다 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갔다 들어와서 중국 갔다 들어와서 전파하는 게 사실 더 크다. 참 이런 발언을 이게 장관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좀 의구심을 들었고, 하여튼 뭐 그런 내로남불은 하여튼 대표적인 문재인 정권의 뭐 대표적인 이제 뭐 나름대로 예술들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그 제가 어제는 제주 동문시장도 갔고 네.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너무 막 사람들 없고 썰렁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됐어요. 네. 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김영진 후보 말씀대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난 3년 동안 밀어붙인 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이미 경제가 바닥까지 갔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우한폐렴까지 덮쳤기 때문에 이제 더욱이나 힘든 건데, 근데 이 문재인은 생각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작년 말 금년 초에 경기가 살아나고 있었는데 우한폐렴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였어요. 실제로 경기는 어땠어요? 워낙 경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엎친 데 더 충격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문재인 정권은 지금도 좌파 운동권 세력에 둘러싸여가지고 네. 잘하는 것은 제19 감싸기, 제19 챙기기, 이것밖에 없습니다. 네. 소주성 정책을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이 소주 먹고 취한 정책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소주. 네.
말 들으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네. 맞습니다. 예. 동의하시죠? 소주 먹고 취한 정책. 아이고 참. 그 586 주사파 운동권 예. 정권인데 이 제주도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주시 울지역구, 서귀포 지역구 국회의원 예.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들이 그거를 이용해서 새치로 도민들을 나름대로 눈속임 내서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편승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네. 뭐 나름대로의 도민들도 지금은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네. 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4.3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 꼭 4.3 문제는 선거 때하고 꼭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데 4월 3일 날 행사하고 4월 15일 날 총선 치릅니다. 그러네. 예. 근데 4.3 문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흔히 이제 보수는 반계획적이고 진보는 계획적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프레임을 짜놓고 얘기를 하시는데 보수도 충분하게 개혁적이고 건강하고 합리적일 수 있다. 네. 이 4.3 문제만큼은 우리가 보수 쪽에서 손을 내밀어서 먼저 잡아서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의 모습을 우리가 도민께 보여주는 것도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 보수의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좋은 조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에 집착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게 수구라 그러면 지금 문재인 좌파 세력이야말로 수구죠. 그렇습니다. 그 조국이 그 온 국민이 분노하는 조국이를 어떻게든 살리겠다고 심지어 백석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게 지금 문재인 좌파 세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행태야말로 가장 수구적인 행태죠. 제주도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역임하다가 네. 사퇴하고 전략공천 문제가 나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쟁을 하더라도 그런 분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 낙하산을 타고 온 사람하고 제가 경쟁하고 싶지 않다. 김영진은 그런 후보가 아니다. 어떻게 도민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참 우습게 봤으면 제주도에 낙하산 인사를 보냅니까? 그런 부분은 도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제주 이제 예비 후보로 이제 그 유권자들을 좀 만나고 계실 텐데 네. 제일 그 가슴에 남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문제입니다. 경제적. 도민의 삶의 질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 사실 이 나라가 걱정이 된다. 그때는 좌파 운동권 세력에 둘러싸여 있어서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고 희한하게 그 김정은 집단만 보면 하염없이 작아지는 대통령이 된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는데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잃었던 문재인 정권의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해내려면 이번 총선에서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네.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해서 이 정권 교체해야 된다 하는 네. 것이 사실 제가 돌아다니면서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기 경제제주 경제 살리겠습니다. 제주 바꾸겠습니다. 이러네요, 구호가. 그렇습니다. 예. 경제 살리겠습니다. 제주 바꾸겠습니다. 그 미래통합당 이 창당에 대한 우리 제주 도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직까지는 뭐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없지만 네. 통합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시각이 좀 많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저는 이번 통합은 굉장히 잘된 결정이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수가 통합이 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저는 이번에 총선에 임하면서 캐치프레이즈를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내걸었습니다. 네. 미래통합당만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전달해주고 네. 또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려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생시킬 수권정당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번에 미래통합당 출범 과정에 여기 이 지역의 원희룡 지사도 적극 참여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소속으로 있다가 이번에 미래통합당으로 이제 합류하면서 당적이 생긴 거죠. 네.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이제 도지사의 그런 정치적 거치가 상당히 중요한 또 관심 있는 대목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제주 도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원희룡 도지사께서
도지사에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첫 일성이 도민만 바라보고 하겠다. 언론 인터뷰에서 정당 가입 무소속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정당 가입은 도민의 노력에 답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주도의 지방 정치 상황을 보면 완전히 민주당이 독식해 있습니다. 지방의회를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소통할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주도의 이익 극대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지사를 꽉 깨워서 압박하는 구조입니다. 도지사도 도민에 의해서 당선된 도지사입니다. 근데 도지사가 제대로 온 지방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정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고 저는 그분에 대해서는 아주 현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긴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좌파 세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원희룡 지사가 미래통합당으로 합류한 걸 잘했다고 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 김영진 예비군은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이네. 보통은 이게 대다수가 찬성합니다 이럴 것 같은데 찬성도 반대도 다 있다 그러니까 그게 솔직한 민심의 표현이겠죠. 그래요. 다만 이제 무소속으로 있을 때 갖는 여러 가지 장점과 또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미래통합당을 선택했으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그 불이익이나 어려움보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얻어갈 더 큰 이익이 제주도 발전에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좀 귀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우리 후보 부인 계시죠? 잠깐 모실까요? 의자 좀 갖고 나오실래요? 가운데로 모실까요? 이쪽으로 들어. 앉으세요. 우리 3명 다 들어옵니까 화면에? 네, 됐어요. 됐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이번이 김영진 후보 정치는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선거는 했었죠. 관광협회. 저하고는 이제 무관하고요. 그러면 진짜 처음이시네요. 네네. 그래요. 한다 그럴 때 어땠어요? 저는 이제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우선 말리지 않았어요? 보통 말리는데. 아니, 저는 말리진 않았고. 본인이 어떤 일을 줘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게 일단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저가 바라본 이제까지 살면서 바라본 김영진이기 때문에 말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잘 해낼 것 같아요. 네. 아니 여러분 김영진 후보 얘기할 때는 박수 한 번도 안 치시죠. 이게 후보 부인이 한 말씀 하시니까 아니 근데 뭘 믿고 잘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까지 옆에서 성실하고 모든 면에서 집안 가정은 좀 마이너스인데 밖에서 하는 거는 성실하고 아무래도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후보 출마하는 게 가정에는 확실히 마이너스는 돼요? 그렇죠. 어떤 점이 마이너스예요? 집에서 하는 게 가족들하고 어디 외식을 한다, 여행을 간다 그런 거는 이제 전혀 못했거든요. 어쨌든 협회 일을 하면서 그냥 내놓고 내는 사람. 잘 버린 남자라니. 그래요. 근데 이제 후보 부인이 되셔가지고 유권자 직접 만나고 다니시죠? 유권자들 뭐라 그러세요? 제발 좀 싸움박질 하지 말라고. 싸움박질 하지 말라고? 뽑아놓으면 무조건 싸움박질을 한다고 그렇게도 하시는 분도 있고 이번은 무조건 미래통합당이 돼야 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고 제발 좀 빨간 넥타이끼리 그 전에 빨간 넥타이끼리 무조건 자기 합쳐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어쨌든 합치긴 합쳤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싸우지 말라고 그러신다는데 사실 지금 자유파는 싸움 잘하는 전사를 국회의원 뽑아야 된다고도 막 그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요?
걱정이긴 합니다 이제. 싸우지 집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는 얘기는 했는데 또 이제 저도 이제 또 거짓말 하는 거 혹시나 거짓말쟁이가 될까봐 네. 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 우리 김영진 후보가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추진력, 추진력, 리더십. 예. 그런 거 저 어릴 때부터 그런 게 키워졌나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알기로 우리 김영진 후보가 아주 고생하면서 어릴 예, 때부터 예, 예.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흑수저 출신으로 아주 입지전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예. 우리도 이제 주말이 되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일이 없을 때는 촌에 가서 양치고, 예, 양치고 나무 베고 풀 베고.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 이제 촌에서 뭘 하시는데? 농사 지으세요? 아니 농사는 아니고. 예. 예, 어쨌든 좀 나무 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스트레스 풀고, 예, 반대를 하고 보통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조금 그러지 않을 건가. 우리 김영진 후보가 여기 제주 관광협회 예. 4번인가 연속 단승. 예, 4번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주도에서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관광협회장 출신이다 그러면 뭔가 좀 센 사람, 백이 있는 사람, 좀 금수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여기까지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제가 저의 얼굴 모습을 보고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엘리트 코스를 들어왔다 이렇게들 다 판단을 하세요. 사실은 저는 늘 소주 좋아하고 또 하르마 식당에 가서 이렇게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 왔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관광회장직을 수행할 때는 아주 고급 레스토랑 이런 데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다. 나중에 우리가 하루만 국수 이런 데 가서 식사하고 소주 먹고 있는 모습 보고 주변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모습이다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태생적으로 제가 그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제가 현장에서 열심히 노동도 해보고 하기 때문에 저는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967년생인데 67년도 제가 태어나는 해에 저희 작은아버지는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셨다가 전사를 하셨습니다. 또 자원에서 제차 두 번째 가셨다가 이렇게 전사를 67년이면은 상당히 위험할 때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망방까지 이럴 때인데 그때 자원을 해서 가셨습니다. 직업군인으로 자원을 해서 가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작은아버지 얼굴을 뵙지 못했지만 그런 말씀을 늘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국가관, 안보관은 그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이렇게 이제 확대 개편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통합의 과제와 쇄신의 과제를 지금 같이 풀고 있는데 통합은 대체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쇄신은 공천혁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게 한참 진행 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고 또 곳곳에서 단순 추천, 전략 공천 이런 것들이 이제 확정 발표가 계속 되고 있어요. 어떤 것이 쇄신 공천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영진 후보는? 저는 우선 이제 공정하다고 후보들이 인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 그러지 않고서는 가장 중요한데 그러지 않고서는 문제적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감히 자부를 합니다.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죠. 혁신, 확장, 미래 세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요한 가치에 가장 부합되는 인물은 제주 갑 예비 후보 중에는 김영진이 가장 적합한 후보다. 자신감이 있어 좋네.
그런데 이 지역이 예비 후보는 몇 명이에요? 우리 미래통합당에는 총 저까지 포함해서 4분입니다. 4명? 네. 그 제가 기억하기로 지난번 선거 때도 그랬고 그 언제부턴가 한 10여 년 된 것 같아요. 제주도가 자유파가 좀 약세를 보이고 우리 자유파가 좀 약세를 보여서 그 더불어민주당 쪽은 뭐 3선 4선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그 지금 미래통합당 쪽은 후보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한참 있었거든요. 네. 근데 4명이나 모였다 그러면 이번에는 확실히 저 미래통합당 쪽이 이긴다고도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다들.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자신감이 찬 모습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후보들보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 네. 또 제주를 걱정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에서 가장 현안인 관광산업 활성화, 네.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제가 검증을 받은 후보이기 네. 때문에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항상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면서부터 저는 네. 선당 후사의 정신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기는 총선을 해야 된다. 이기는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면 그 후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잘 판단하실 거거든요. 알겠어요. 네. 시간이 좀 돼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후보 부인으로서 한 말씀 꼭 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셔야 돼요? 일단은 믿음직스럽고 이제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제주시 갑 김영진 후보 캠프는 후보 부인이 한 말씀 하면 무조건 박수치게 연습은 안 했는데. 예, 그래요. 김영진 후보 우리 고성호 TV 시청자들께 한 말씀 인사 말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더 경제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권 경제, 외교, 안보, 정치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도 좌파 운동권 세력에 둘러싸여서 제 식구 감싸기, 제 식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안중에 없는 정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심판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요. 제주시 갑선거구가 동네가 노영동, 연동, 네. 도두동. 저 도두봉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인데 네. 올라가기 쉬우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전망도 좋고. 저는 한번 도두봉에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거의 관광지처럼 돼 있던데 옛날에 20년 전에 도두봉 올라가서 하루 종일 비행기 뜨고 내리는 거 한 100번 정도 보고 내려온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비행기를 제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네, 곳이에요. 네, 네. 그리고 저기 할림읍 에어룹까지 그러네요. 추자면 저기 추자면 네, 추자도 예, 야 엄청 넓구나. 여기가 3개 지역구 중에 가장 큽니다. 그러네요. 추자도 갔다 오셨어요? 저는 뭐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예, 저는 에어에서 한 2년 살았는데. 예, 유수하면서. 예, 그래요. 예, 유수함님. 그래요. 예, 제가 살았던 곳이라 그런지 더 정이 많이 갑니다. 예, 제주시 갑선거구입니다. 제주시 갑선거구 김영진 예비 후보와 그 후보 부인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